비즈니스 협상에서부터 저기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딱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한 한국인 사상가가 제시한 아주 놀라운 통찰, 질량의 철학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최고의 지식에다가 진짜 완벽한 전략까지 세웠는데 왜 우리는 가끔씩 이 쓴 실패를 맛봐야만 할까요? 그 해답,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질량이라는 개념,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에너지 질량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더 큰 질량을 가진 쪽이 더 작은 쪽을 이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잔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그 고유의 힘, 그러니까 질량 그 자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거물급 고객을 잡는 거죠. 이 중개인이요, 정말 화려한 말솜씨에 온갖 영업 기술을 다 동원해요. 하지만 상대는 누구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거물 중에 거물입니다. 이 고객이 가진 그 거대한 질량 앞에서 중개인의 그런 자잘한 기술들은요, 그냥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거래는 실패로 돌아가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걸까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죠. 해답은 더 똑똑한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의 질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후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질량 자체를 키우는 거죠. 자, 보세요. 혼자일 때는 정말 상대도 안 됐던 그 중개인이 이제 동료들과 팀을 딱 이루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합쳐진 질량이 마침내 그 거물 고객의 질량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제 협상은 더 이상 잔꾀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과 실력이 맞붙는 제대로 된 판이 깔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원리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한 명이 거대 기업을 상대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펌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맞서는 거고요. 또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팀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게 다 작은 질량들을 모아서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예시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량에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새로움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에요. 뭐라고 할까? 마치 일시적인 슈퍼파워 같은 그런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상가에 따르면 모든 새로운 존재에게는 한 3년 정도 아주 특별한 기운이 주어진다고 해요. 뭐랄까, 마치 자연이 주는 보너스 타임, 그런 개념인 거죠. 자, 회사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이 당장 대단한 실무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회사는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신제품이나 서점에 쫙 깔린 새 책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바로 이 새로움의 질량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량의 법칙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이나 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개념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지정학의 무대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사상가는 지금 시대를 융합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힘을 합치고 연합해서 훨씬 더 큰 집단적인 에너지 질량을 만들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레벨에서 통했던 그 원칙이 이제 국제관계에도 똑같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답을 들으시면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걸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세계 강대국들을 분석하고 거기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아주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영국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실리와 계산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지면 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국은 좀 다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명분과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단단하고 무거운 그런 종류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상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다음 지도자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 미국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제 이웃인 중국, 거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냐? 바로 영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영국일까요? 왜 하필 영국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영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요, 그냥 또 다른 강대국에 줄을 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 명분의 논리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노골적인 힘자랑보다는 정당성을 가진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의 연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동에 정당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갑옷을 입혀주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질량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질량의 철학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성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